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벨벳 자이언티한 두 가지 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만두 가방과 호두 가방 모양을 응용해서 배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베이지 색상,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네이비 색상입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만두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비 색상을 먼저 아래에 좀 몇 단 만들고 윗단은 베이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의 밑단을 먼저 네이비로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 색상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만들 배색 가방은 기존의 만두 가방과 호두 가방의 바디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번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으로 접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 자세, 실의 짧은 쪽을 오른쪽, 실뭉치에서 나오는 실의 긴 쪽을 왼쪽에 둔 상태로 만들기 진행을 해볼 거예요. 준비 자세로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가방에 바닥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바닥코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잡혀있는 짧은 쪽 실을 왼손에 잡혀있는 긴 쪽 실 위로 크로스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이때 오른손을 집게 손가락으로 만들고 이 구멍에 아래에서 위로 찌릅니다. 그리고 이 긴 실을 잡고 당겨와요. 그러면 하나의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사슬 또는 코라고 부를 거예요. 이 사슬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슬의 크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가방의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기를 계속해서 맞춰줄 건데 이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기준 물건을 하나 잡고 계속 대주면서 크기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이에다가 한번 길이를 표시를 해봤어요. 이번 가방의 경우는 사슬의 크기를 한 6cm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사슬은 첫 번째 바닥코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바닥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슬 기준으로 짧은 실이 오른쪽, 긴 실이 왼쪽에 둔 상태에서 이 사슬의 이 두 줄 V자가 위를 보게 두고 집게손을 이 사슬의 사이로 위에서 아래로 찌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긴 쪽 실을 잡아서 가지고 와줘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바닥코를 완성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바닥코의 크기도 6cm로 맞춰줄게요. 이 매듭은 바닥코 개수로 카운트하지 않고 이 V자 개수를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도 동일하게 짧은 쪽 실을 오른쪽, 긴 쪽 실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이 V자가 위를 보게 하고 손가락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긴 실 가져오기. 그러면 세 번째 바닥코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작업으로 바닥코의 개수를 늘려주면 돼요. 원하시는 가방의 가로 사이즈에 맞춰서 바닥코의 개수는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닥코의 개수를 7개로 해주겠습니다. 짧은 쪽 오른쪽, 긴 쪽 왼쪽. V자가 돌아가지 않고 예쁘게 위를 보게 한 상태에서 집게손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긴 실 가지고 오기. 저는 바닥코 7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매듭은 제외하고 7.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방의 바닥면을 완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닥면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방의 높이를 올려줄 거예요. 이때 가방의 옆면은 이 양쪽으로 날개를 쌓아서 올려줄 거예요. 날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코의 왼쪽 날개부터 만들어서 쭉 왼쪽 만들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쭉 만들어주고 해서 날개의 층을 쌓아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마지막 코의 왼쪽 날개를 만들어야겠죠? 마지막 코의 왼쪽 날개는 바닥코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짧은 쪽을 오른쪽, 긴 쪽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V자 위를 보게 하고 집게손 위에서 아래로 찌르기. 그리고 긴 실을 가지고 오기.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사슬은 마지막 코의 왼쪽 날개입니다.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 날개의 크기도 6cm로 해줄게요. 마지막 바닥코인 7번째 바닥코의 왼쪽 날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는 6번째 바닥코의 왼쪽 날개를 만들어줘야겠죠? 이 6번째 바닥코를 구성하는 양쪽 실이 있어요.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실을 살짝 들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사이로 집게손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이 긴 실 있죠? 얘를 잡아서 빼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6번째 바닥코의 왼쪽 날개도 만든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5번째 바닥코에 왼쪽 날개를 만들어줘야겠죠? 이것도 동일하게 5번째 바닥코에 이 왼쪽 실, 들어서 보이는 이 구멍으로 집게손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가져오기.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쭉 날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4번째 바닥코의 왼쪽 실 구멍으로 손 찌르고 긴 실 가지고 오기. 이 실을 가지고 올 때는 이 긴 실만 당겨서 가지고 와줘야 돼요. 이미 만들어진 쪽을 당기면은 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반드시 당길 때는 이 긴 쪽 실만 이렇게 당겨서 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바닥코의 왼쪽 날개까지 떠주고 올게요. 모든 바닥코의 왼쪽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바닥코의 개수만큼 왼쪽 날개 개수도 나옵니다. 저는 지금 7개를 했기 때문에 7개의 왼쪽 날개가 있죠. 다음으로는 오른쪽 날개를 높여줄 건데 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부분을 이렇게 돌립니다. 반대쪽 날개를 만들어주기 전에 우리는 이 짧은 실을 긴 실과 함께 묶어줍니다. 오른쪽 날개는 이 왼쪽 날개가 나왔던 이 동일한 구멍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만든 왼쪽 날개가 나왔던 구멍 있죠? 여기로 손가락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긴 실 가지고 오기.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바닥코에 양쪽 날개가 생긴 거예요. 다음으로 얘의 짝꿍을 만들어줘야겠죠? 동일하게 얘가 나왔던 구멍으로 손가락 넣고 가져오기. 그러면 짝꿍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왼쪽 날개에 짝꿍을 만들어주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의 반대편 날개가 남았습니다. 동일하게 이미 나온 날개에 구멍으로 넣고 가져오기. 자, 저는 모든 날개에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 바닥코의 개수만큼 이 날개의 쌍도 나오게 됩니다. 7. 모든 날개에 짝꿍을 만들어줬으면 우리는 1층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층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2층으로 가볼 건데요. 2층 같은 경우는 방금 뜬 쪽에 또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주면 돼요. 이 만들어진 쪽을 또 돌리면은 이 마지막으로 만든 날개, 이 긴 실이랑 이어진 날개가 오른쪽에 있고 이 날개의 짝꿍이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 층으로 갈 때는 층의 마지막에 끝난 코에 짝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 짝꿍의 날개의 V자가 예쁘게 위를 보게 한 상태에서 집게손 위에서 아래로 짝꿍에 찔러주고 긴 실을 가지고 와요. 1층의 마지막 날개의 짝꿍 날개에 위로 2층 날개를 올려줬어요. 그럼 다음 날개는 옆에 있는 날개 위로 올려줘야겠죠. 밑에 있는 1층 코를 쭉 붙인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손가락 넣고 긴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날개의 2층 날개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이 봉제선이 싫으신 분들은 이 실을 이렇게 돌리면은 봉제선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2층 날개도 동일하게 6cm로 가줄게요. 그럼 다음으로 올라올 날개는 이 옆에 있는 날개 위로 올라오겠죠? 우리 다음 날개를 올려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날개가 위로 올라갈 기존의 날개가 꼬여지지 않고 반드시 V자가 위를 본 상태에서 손 찔러야 됩니다. 옆코랑 똑 붙인 상태에서 날개를 빼줘야 돼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날개를 빼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코랑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이 구멍 사이로 손가락 넣고 긴 실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구멍이 별로 안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촘촘하게 떠져요. 이게 새로운 날개를 당겨서 만들 때 기존에 만든 날개의 크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 긴 실만 당겨야 돼요. 만약에 얘를 너무 세게 당긴다 하면 얘도 지금 크기가 망가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긴 실만 당겨서 가지고 오기. 저는 이쪽 라인에 날개를 쭉 올려주고 올게요. 저는 이쪽 라인에 2층까지 다 올려줬어요. 다음으로는 반대편 라인으로 가야겠죠? 반대편 라인 갈 때는 약간 돌려서 뜰 곳을 왼쪽에 두고 이쪽에 있는 1층 날개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럼 다음 날개는 방금 만든 날개의 반대편에 있는 이 날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것도 동일하게 V자 위를 보게 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코랑 이렇게 똑 붙이고 이 날개의 구멍 사이로
실을 빼주기.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날개를 만들면 조금 더 편합니다. 저는 이 네이비색을 3층까지 떠주고 오겠습니다. 지금 3층까지 끝냈고 마지막 코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4층을 만들 때는 3층에 마지막 날개에 반대 날개로 올려주면 되겠죠. 네이비를 3층까지 뜬 상태에서 4층부터는 베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날개 자리는 여기인데 네이비 색상 대신 베이지 색상으로 날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색상을 바꿔줄 차례가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실의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좀 넉넉하게 마진을 잡고 잘라줍니다. 그러면 지금 남색 실의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이 끝실과 연결된 3층의 마지막 날개 반대편에 있는 날개 위로 새로운 층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때 우리는 베이지 색상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바꿀 색상의 끝부분을 오른쪽에 둔 상태로 이렇게 가로로 둡니다. 그리고 한 뼘 반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그 위치를 꽂아줍니다. 4층에 첫 번째 날개를 만들어줄 이 날개를 가지고 와서 이 위에 올립니다. 이 V자가 위를 본 상태에서 찔러서 이 베이지 색을 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는 4층에 첫 번째 날개를 만든 겁니다. 다음 날개는 얘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실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때도 V자 위를 보게 하고 옆 코랑 똑 붙여서 베이지색 가져오기. 다음 날개 얘죠. V자 위를 보게 하고 똑 붙여서 긴 실 가지고 오기. 이렇게 새로운 층을 새로운 색상의 실을 가지고 떠주면 됩니다. 이 4층을 쭉 떠주고 올게요. 저는 4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색깔만 바뀌었지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 새로운 색상의 실도 쌍을 이루면서 날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4층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때 이 두 개의 실을 바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도 되지만 두 실 모두 약간 통통한 상태에서 바로 묶으면은 조금 묶은 게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솜을 조금 제거를 한 상태에서 묶어줍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솜을 빼는 방법은 이 안에를 잡고 이 천만 이렇게 내려주면은 솜만 나옵니다. 이 솜과 이어진 날개, 그 날개를 감싸는 고리 밑으로 한 2-3cm 정도 남기고 솜을 잘라줍니다. 솜을 자르고 이 천을 당기면은 이렇게 천만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솜이 살짝 있죠? 여기는 솜이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네이비 실도 마찬가지로 솜을 잡아서 이 이어진 날개에 감싸는 고리 밑으로 한 2-3cm 두고 솜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 천을 당기면 약간 실이 남은 상태에서 천만 남은 부분이 생겼어요. 이 연결해야 되는 두 실에 솜을 제거를 한 상태로 묶어줍니다. 그냥 일반 매듭 묶듯이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꽉 묶어주면은 연결이 됩니다. 이 짜투리 실은 이따가 잘라줄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베이지색으로 4층을 만들어줬고 실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5층으로 가줄게요. 4층의 마지막 날개, 반대편 날개 위로 5층의 날개를 올려줄 겁니다. 이 V자 위를 본 상태에서 붙이고 긴 실 가지고 오기. 자, 5층까지 다 떴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가방을 뒤집어 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V자가 있는 면이 가방의 바깥이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이 있는 게 가방의 안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V자 모양이 가방의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 바디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이 뒤집는 시점은 언제가 되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어느 정도 가방의 높이를 뜬 상태에서 뒤집어야지 이 코가 잘 안 빠집니다. 이 뒤집을 때 코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모든 날개 사이로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방을 뒤집도록 할게요.
저는 집에 마땅한 끈이 없어가지고 이런 그냥 충전기 선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저의 애플워치 충전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아무 끈이나 실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코들에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어차피 이 끈은 뺄 거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코를 선이나 끈 같은 걸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제 가방을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뒤집은 상태에서 저는 이 끈을 빼줄게요. 저는 끈을 다 빼주고 왔습니다. 모든 코가 빠지지 않고 뒤집어졌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날개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쪽이 있고 긴 실이 있어요. 긴 실을 당겼을 때 긴 실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새로운 날개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긴 실을 당기면 이쪽 실이 들어가죠. 우리는 이 왼쪽 방향으로 날개를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다음 날개는 여기 있는 날개 위로 올라와야겠죠. 코를 똑 붙이고 위에서 아래로 찔러서 긴 실 가져오기. 지금 가방을 만들다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날개들이 약간 이 옆으로 분산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줘서 이 분산된 코들을 다시 좀 재정비를 해줍니다. 여기가 짧아졌죠. 자, 보시면 이렇게 V자가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위로 펴주고 똑 붙여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 코를 작게 할수록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예쁜 가방을 위해서 네이비는 3층까지, 베이지는 4층까지 해서 총 7층까지 떠줬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방의 가방끈을 한 줄짜리로 크로스 길이로 만들 겁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실을 잘라줘야 되는데 이 둘레 길이 플러스 한 줄짜리 가방끈 크로스백 길이 이거 플러스 3뼘 더 하고 잘라줍니다. 끝실을 잘랐으면은 이제 이 끝실을 마지막 층의 날개에다가 통과를 시켜줄 건데요. 통과하는 방향은 지금 마지막 날개 얘에서 긴 실과 이어진 쪽 긴 실 방향으로 코를 통과해 줄 거예요. 얘한테 먼저 통과를 시켜줘야겠죠. 이 날개를 이렇게 예쁘게 V자 위를 보게 한 상태에서 이 끝실을 들고 얘의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럼 다음 코 얘도 V자 위를 볼 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코 없이 쭉 통과를 시켜주면 됩니다.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해요.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켰으면은 이 긴 실을 쭉 당기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당겨지면은 이 중간에 나눠서 중간부터 당기고 또 중간 당기고 이렇게 하면은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방의 입구가 되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은 너무 모아지기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약간 만두 모양이 되도록 모아줍니다. 중간에 있는 이 실이 좀 돌아간 것도 잡아주고 저는 입구를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층에 이 코 크기를 조금 작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날개에 이 앞에 나온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줄어듭니다. 그럼 얘의 크기를 줄이려면은 그 옆에 있는 애를 잡아당겨야겠죠. 이 코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이번 가방은 조금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날개의 크기를 마지막 날개의 이 밑에 부분까지 당겨주면은 이렇게 고리 안으로 실이 들어가는 형태가 보여요. 이 고리 실은 이 안에 숨어있는 실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숨겨진 실을 당기면은 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꾹 잡아주기. 확실히 마지막 층의 날개가 조금 작아진 거를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가방끈인데요.
저는 이번 가방의 가방끈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뜨인 모양으로 가방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 긴 실이 마지막으로 통과된 코 바로 옆에 가방끈의 시작코가 됩니다. 이 코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고 그 중간을 통과하는 선이 있어요. 이 고리와 이 가운데 실을 동시에 잡아 들면은 이 사이로 구멍이 보여요. 자, 우리는 이 구멍 사이로 이 실을 빼줄 건데 이 실을 이 뒤로 넘겨서 이 구멍을 잡아주고 이 구멍 사이로 위에서 아래로 찔러서 이 긴 실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사슬의 사이로 다시 손 넣고 이 긴 실을 빼주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반대편에다가 가방끈을 붙여줄 건데요. 반대편을 찾는 방법은 가방끈이 시작하는 지점 양쪽으로 대칭으로 올라가서 남는 하나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여기에 지금 가방끈이 있는데 양쪽으로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우리는 가방끈을 붙일 자리를 잡고 앞으로 가지고 와줘요. 이 코도 자세히 보시면은 고리가 있고 가운데에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이 가방끈의 끝실을 이 고리와 가로줄 아래에 있는 구멍 이 사이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켜줘요.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켜줬고 이 상태로 이 가방끈을 원하는 길이만큼 줄여줘요. 저는 가방끈을 한 이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가방끈 길이를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하셨으면은 이 끝실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가방끈의 뒤로 크로스 해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이 실을 잡고 이렇게 한번 감싸줘요. 이렇게 감싸줬으면은 이 상태로 이 끝실을 다시 이 동일한 구멍에 넣어서 고정을 해줘요. 이렇게 예쁘게 고정을 했으면은 이제는 이 끝실을 안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끝실을 정리할 때는 한 뼘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실 끝을 잡고 이 천을 내려줍니다. 이 연결된 데 밑으로 5cm 정도 남기고 손만 잘라줍니다. 이 천만 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줘요. 솜이 있는 직전까지 묶어주시고 이 부분은 잘라줍니다. 이 짜투리 실은 안쪽에 있는 다른 사슬에다가 몇 번 연결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면 돼요. 혹시 가방끈이 빠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끝실과 안쪽에 있는 다른 사슬을 이렇게 잡고 꼬매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 바닥코에 또 끝실이 있었어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손 빼고 묶어서 안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실 연결할 때 생겼던 이 짜투리 실도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안쪽에다가 연결해서 숨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방끈 연결과 안쪽 실 마무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방의 이렇게 모양과 코 모양들을 살짝씩 잡아주면 완성도가 훨씬 높아져요. 이렇게 조금 쭈글쭈글한 코들을 이렇게 당겨서 펴주면 더 통통해 보이죠. 약간 더 작아 보이는 코드를 당겨서 통통하게 만들어주고요. 가방의 모양도 손으로 눌러가지고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완성을 해본 가방인데요. 가방의 밑에 부분은 네이비 색상으로 3층을 떠줬고 이 윗부분은 베이지 색상으로 4층을 떠줬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은 한 줄로 완성을 해보았어요. 간단하게 가방 스펙을 좀 알려드릴게요. 길이 같은 경우는 가로가 한 28cm, 세로가 한 17cm, 그리고 가방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폈을 때 한 40cm가 나옵니다. 이 길이로 하면은 숄더로도 크로스로도 멜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한 461g 정도 나와요. 그 말은 곧 이 가방에는 실 461g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의 만두 가방과 호두 가방 모양을 응용해서 배색과 한 줄로 가방끈을 만들어 봤어요. 원 컬러 가방이 조금 질리셨다면 이렇게 투 컬러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뭐 투 컬러뿐만 아니라 3컬러, 4컬러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방끈을 한 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방이 가벼워지고 캐주얼해지는 것 같습니다.
배색과 한 줄짜리 가방끈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튜토리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